46번하고 프린트 3개 정도 해볼게요. 네. 숙제 안 하는 친구는 없죠? 46번. 문제에서 F 합성G랑 G합성 F랑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GX의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얘를 맞추기 위해서 자 G상자에 X가 들어가면은 A 배해주고 B를 더해주고 자 F상자에 X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 배해주고 6을 더해주네. 다시 한번 F상자는 누가 들어오면 얘를 마이너스 2배 해주고 들어온 애를 마이너스 2배 해주고 6을 더해주네. G상자는 들어온 아이를 A배 해주고 들어온 애를 A배 해주고 B를 더해준대요. 전개를 해볼까요?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 플러스 6 마이너스 2AX 플러스 6A 플러스 B네요. 자, 얘들은 똑같은 애들이니까 없어진 거 치고 여기를 비교해보니까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2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B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B니까 우리가 GX를 다시 한번 써보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두 명이 다 틀린 거 보니까 조금 공수 1에서 문제가 많네요. 자, GX는 AX 마이너스 2A 플러스 6라고 쓸 수 있겠네요. B 대신에. 문제에서 A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항등식이거든요. 공수 1에서 배운 내용인데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라면 항등식이고 그렇다면 A로 묶었을 때 이런 거죠. A의 값에 관계없으려면 A에 1을 넣던 1함을 넣던 마이너스 2함을 넣던 아무 상관없이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게 중요한 말이죠. 여기에 뭘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으려면 얘가 0이면 되죠. A랑 곱해지는 애가 항상 0이면 A에 뭘 넣던 0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X는 2여야 되겠죠? 자, X가 2면 얘가 0이 되고 따라서 X가 2일 때 GX는 2가 나오니까 Y 값은 2가 나오니까 2,2를 항상 지난달에 했었죠. 항등식을 제대로 배웠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항등식에 대한 게 좀 제대로 안 잡혀 있으신 것 같네요. 다음 문제는 49번입니다. 49번 할게요. 예측합 1하고 3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fx가 있다고 합니다. fx 어떤 함수가 넣을 수 있는 애가 1하고 3밖에 없대요. 그리고 f라는 상자는 넣어준 애를 a배하고 3의 1을 빼준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 친구의 치역을 얘 치역을 정의역으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치역을 구해볼까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a 그리고 3을 넣으면 0이군요. 치역이 마이너스 2a랑 0이에요. 이게 이 F상자의 치역인데 이 친구들 괄호라고 괄호하면 안 되겠다. 이게 치역인데 이걸 또 정의역으로 하는 이걸 정의역으로 하고 여러분들은 앞전에 함수 제가 가르칠 때 그 내용을 정말 대충 들으셨나 보네요. 좀 실망스러운데요. 한번 볼게요. 이게
틀린 친구가 누구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뭐가 실망스럽냐면 그러니까 항상 상자에 뭘 집어넣는 거고 정의역은 뭐고 공역은 뭐고 치역은 뭐고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은 제대로 했는데 거기를 제대로 이해 못했으면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자, 이 F 상자는 들어오는 데가 얘고 그래서 나오는 데가 얘네죠. 이게 치역인데 이게 F 상자의 치역인데 얘를 또 G라는 상자는 뭐 이런 상자 있잖아요. 자, 이렇게 나온 치역이 G상자한테는 정의역이 된대요. 그랬을 때 G상자가 나오는 아이들이 누가 나와야 되냐면 그럼 G상자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G상자를 제가 이렇게 굳이 쓰자면 G상자에는 누굴 넣어요? 마이너스 2a랑 0을 넣어보겠대요. 그때 G상자의 공역, 즉 치역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은 x라고 합니다. x가 공역이 돼요, gx. 그렇다면 1하고 3이 gx는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이제 x에서 x로의 함수, 자 합성함수가 항등함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 합성함수가 f에서 x로의 함수인지 볼게요. g의 f와 x가. 자, 합성함수는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먼저 f에다가 먼저 집어넣죠. 이 합성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 그러면은 먼저 f는 x가 정의역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 y라고 할까요? 이 친구 y라고 할게요. 그렇죠? y라는 집합자라고 하면은 y가 공역이에요. 마이너스 2a에 0이 나옵니다. 1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3집어넣으면 얘가 나오죠. 근데 gx는 이 y를 정의역으로 하고요. x를 다시 공역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겠죠. 먼저 들어가는 i의 정의역이 x, 공역이 y, 그리고 나중에 가는 i는 정의역이 y, 공역이 x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합성함수로 바꿔보면 결국 fg를 합성하면 결국 얘에서 얘로 가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 가운데 건 안 보이고 상자로 보여드려야 될까요? 상자로 보면은 F 상자가 먼저 있고 여기에 X 집합이 들어오고요. Y 집합이 나옵니다. 이 Y 집합을 GX가 이제 받죠. GX가 Y 집합 받아서 X 집합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합성함수를 보면은 전 이 그림을 분명히 그려드렸죠. 얘네를 하나의 함수로 보게 되면 합성함수로 보게 되면 자 이게 바로 G의 F 함수가 될 건데 빨간색 상자가 G의 fx가 될 건데 x가 들어왔고 x가 나왔네요. 그렇죠? 이 함수는 정의역이 x고 나오는 공역도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충분히 천천히 설명을 해드렸고 지난 시간에 지금 몰랐으면 잘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하죠. 요즘에 약간 틀리신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데 자 F 상자에 x가 들어오면 y가 나왔고 이 y를 다시 g가 받으면 x가 나오더라. 근데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면 합성함수 하나의 함수로 보면 아까 빨간색으로 보면 x가 들어오고 x가 나오더라 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죠. 얘가 항등함수라고 했으니까 결론은 이거죠. 결국 1을 넣으면 항등함수니까 1이 나와야 돼요. 자, 1을 넣어서 나온 얘가 다시 1을 내보내야 전체적으로 1에서 1로 가는 걸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3을 넣은 애가 다시 3으로 가야 전체적으로 항등함수인 걸로 볼 수 있겠죠. 이 가운데 걸 생략했다 쳤을 때 x에서 x로 갈 때 1 넣으면 1이 나오고 3 넣으면 3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먼저 3을 넣었더니 0이 나왔고 그럼 G에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와야 돼요. G에 0 집어넣었더니 3 나오려면 B는 3이죠. 그리고 자, 1 넣었더니 마이너스 2a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2a 넣었더니 다시 1이 나와야 됩니다. 마이너스 2a를 넣으면 4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3인데 이 친구가 다시 1이 나오려면 G를 구할 수가 있겠죠.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2a의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이 0이므로 자, 이 1a는 플러스니까 자, a는 마이너스 2거나
fx는 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제곱 4ax 더하기 2입니다. 자, x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어 있는 fx고요. 옆에 gx는 x 플러스 1이에요. 다시 한번 0보다 작은 애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더하기 2만 해주면 돼요. 0보다 큰 애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제곱해주고 4a 곱해주고 2 더하는 거예요. 얘는요 누가 들어오든 더하기 2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맞죠. 자, 이때 자 f에다가 g를 이렇게 넣어봤더니 이 친구의 치역이 y가 8 이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8 이하가 나올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우리는 fx를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왜 이제 그래프 그려볼 수 있죠? 함수니까요. 그래서 함수를 그려볼 거예요. 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자, 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친구의 치역을 물어봤는데, 제가 이렇게 확인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g라는 성자는 들어오는 i를 더하기 2만 해준대요. 결국 이 합성함수는 fx라는 어떤 그래프에 더하기 2를 해주는 거와 진배가 없죠. 들어오는 애 더하기 2를 줬으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상상하셔야지 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건 바보짓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림을 그릴 건데 이 친구를 그려보니까 x 플러스 2요? 못 그리는 사람이 없죠. x 플러스 2는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0보다 작을 때. 자, 그리고 자,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0을 넣어볼게요. x에 0을 넣어봤더니 2를 지나요. 이런 거 확인해 봐야죠. 0,2를 지나는구나. 대칭축은 2a입니다. 이 위로 블록하면 대칭축이 2a인데 문제에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아는 것을 찾고요. 먼저 a가 음수라고 할게요. 대칭축이 음수면요.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던 거죠. 0,2를 지나야 되니까.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0보다 큰 부분만 그림을 그릴 거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겠네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겠네요. 자, 우리 이 그래프 잘 들어보세요. 이게 fx 그래프예요.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대칭축이 0보다 작을 때. 대칭축 안 구했다? 아, 그럼 안 되죠. 2차 함수인데 대칭축 2a 그려야 됩니다. 따라서 어쨌든 했는데 어쨌든 2a이군요. 네, 어쨌든 2a인데 a가 0보다 작으면 대칭축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예요. 왼쪽부터 분모리가 생기는데 0,2는 지나야 돼요. 다시 한번 0 집어넣으면 2 지나니까 얘는 0,2에서 만나죠. 이런 그래프죠. 근데 우리 뭐 찾는 거예요? fx의 치역을 찾는 게 아니고 이 친구의 치역을 찾는데 이 친구는 fx라는 그래프를 이만큼 더한 거래요. fx 그래프를 이만큼 더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함수가 위로 쓱 올라가죠? 여기 4가 되겠네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눈으로 보세요. fx의 치역 보세요. 치역 뭐예요? y 범위예요. y 범위 보세요. 8 이하입니까? 아니죠. 4 이하거든요. 눈이 있으면 보여야죠. 치역 값들은 다 4보다 작거든요. 그럼 잘못된 가정이었죠. 뭐가? a가 0보다 작으면 안 되겠다. 즉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다가 알맞은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원래 fx 이런 그림인데 이 2차 함수 녀석이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어서 0,2를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fx 더하기 2를 구하는 거니까 치역이 8 이하이면 꼭지점이 6이었으면 좋겠다는 걸 금방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fx 더하기 2를 해주면 fx를 모두 이만큼 올리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원래 fx로 들어갈게요. 원래 fx로 들어가서 여기 원래 fx의 꼭지점이 6이었으면 좋겠어요. 집중할 거고요. 꼭지점 어떻게 구하죠? 여기 x에 2a를 대입해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8a의 제곱 더하기 2 이게 꼭지점인데 대칭축이 2a니까 2a를 넣어야 되겠죠. x에. 그쵸? 그러면은 얘가 6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내신이라는 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집중하는 게 좋겠어? 너 집중 안 하셔도 돼. 그런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내신이라는 게 중요하긴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때는 조금 줄었어요. 왜냐하면 1등은 커트라인부터가 많이 좀 약간 완화되기도 했고 1등을 가는 게 쉬워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학원은 두 가지로 이제 나가게 될 거예요. 특강이 학기 중에도 생길 건데 정규 특강을 둘 다 들어야 된다가 아니고요. 이제 정규반은 이런 거예요. 이런 센수학이나 마플이나 아니면은 뭐 자기스토리 짜잘한 문제들이나 이런 정규반은 아직 조금 부족한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짜잘한 문제들을 열심히 연습하고 문제풀이 많이 하고 좀 다지는 것도 많이 하고 이런 걸 하는 정규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강반은 이제 어려운 문제, 고난도 문제들을 하게 될 거예요. 특강반은 주 1에서 2회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정규반은 주 3회 현재처럼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둘 다 듣는 친구도 있지만 얘만 듣는 친구도 있고 얘만 듣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미 성적이 1등급 정도가 잘 나오고 있으면요. 제 생각에는 얘만 듣는 게 맞고요. 일단은 1에서 2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둘 다 듣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 다음에 한 이제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정규반만 듣는 게 좋겠죠. 고난도를 일단 못할 테니까.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정규반은 이제 선생님이 좀 거의 안 할 거고 선생님은 이제 고난도 문제 특강반을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학 때는 수업을 할 거거든요. 방학 때 수업을 할 건데 방학은 개념 특강을 할 거예요. 개념 강의를 할 거예요. 이런 교재를 하겠죠.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개념 강의를 제 걸 듣고 잘 들어놔서 이미 성적이 잘 나오고 이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됐다면 학기 중에 이것만 들어도 문제가 없죠. 당연히 이제 학원에 자주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만 나오고 그래서 챙길 것만 딱 챙기고 집에 가는 게 베스트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이런 게 낫겠죠. 제가 특강만 듣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가르쳤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특강만 들을 거면은 이게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성실함도 따로 있어야 돼요. 뭐 여기 반에 들어오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런 보통 문제들 있죠? 당연히 학교 잘 들어보세요. 학교 시험은 시험 20문제인데 20문제인데 이 중에서 20문제 중에서 당연히 15문제 정도는 센수학 정도 난이도예요. 그렇죠. 학교 시험이 여러분 중학교 때 시험 봐서 알겠지만 어려운 문제 뒤에 몇 개 있고 대부분은 쉬운 문제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네. 근데 아니야 수영이가 관심이 없어 보였어. 일단 볼게. 근데 남은 5문제만 그러면 챙기는 반인데 봐봐 15문제에서 근데 틀려버리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15문제 중에서 막 3, 4개를 틀려. 근데 5문제 맞아봐야 의미가 있을까? 어차피 등급이 안 나올 건데. 근데 이반에서는 이 15문제짜리 수업을 준비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여기 문제만 준비할 거란 말이야. 준비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혼자서 성실하게 따로 이런 센수학이나 이런 공부하면서 이 정도 이거 다 맞을 준비를 스스로 성실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고난도 문제들을 실력까지 겸비해서 듣는 게 좋겠지? 특강만 들을 거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고민을 해보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정규반을 제가 하지 않고 특강을 제가 하게 되는데 이번에 고1 여러분들 하나를 위해는 고1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있죠? 얘네를 보면은 둘을 봐야 돼요. 특강만 듣는 친구는 좀 한두 명, 그 다음에
듣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 아니지, 정규 특강 둘 다 듣는 친구들이 좀 상위 있는 애들, 그리고 정규만 듣는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분포하고 있거든요. 삼각형이에요. 특강만 이 정도가 특강이랑 정규, 그리고 나머지가 정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 있을 건데, 이번에 수업 열심히 들어서 요것만 듣고 학원을 자주 나오지 말고 자기 공부를 합시다. 되게 좋겠죠? 네. 물론 이제 그게 안 되시면은 특강 정규를 같이 해야 될 거예요. 특강 정규 같이 하는 거는 약간 좀 그렇잖아요. 학원에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그러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이 이제 어려운 문제만 하고 어려운 문제만 들을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그런 대리로 수업을 하게 될 건데, 아니다. 특강은 누구나 들을 수 있으니까 못 알아들어도 앉아있을 수도 있는 건데, 좀 그런 걸 좀 추천하진 않지만, 어쨌든 듣는 걸 막진 않겠지만, 터치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터치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웬만하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설명은 다 했어요. 나중 가서 처음 듣는 소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되게 안타까운 게 용이랑 같이 듣던 시험이 있죠? 우리 시험?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몇 번 설명을 했고 시간표에 대해서 설명했고 화목토에 수업한다도 충분히 얘기해서 용이도 이제 막 영어 시간 바꾸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용이가 이제 월수금에 듣고 있다가 화목토로 바뀌면서 또 영어 시간 조정했어야 했잖아, 그치? 걔네들 너랑 시연이 둘 다 같이 있을 때 몇 번 했는데 2월 말쯤 가서 시연이 어머님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뭐 시간이 안 맞아서인지 아니면 되게 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학원을 그만뒀단 말이야.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정규와 특강만 나뉘고 있고 세 가지 선택할 수 있죠. 정규만 듣든 특강만 듣든 특강하고 정규를 둘 다 같이 듣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 가서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어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자꾸 얘기할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추천하는 건 뭐예요? 제가 저라면, 학생이라면 전 이것만 드릴 거예요. 평상시에 잘 해놔서. 그게 베스트죠. 그쵸? 용이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용이는 불안해서 막 정규랑 특강 다 드릴 거야? 네, 이것만 듣는 게 좋죠. 그쵸? 그러니까 요즘 약간 풀어져 계시는데 평상시에 좀 열심히 해주시죠. 네, 저는 이 문제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덜 중요하게 듣는 것 같아서 얘기하게 되었어요. 62번 할게요. 네, 62번 문제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저랑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 있는 중3 중에 저랑 수업하는 거 여러분들 3명밖에 없잖아요. 저는 웬만하면 그림이 좀 이상한데 크게 그려야겠다.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는 특강만 듣기를 희망합니다만 네, 본인이 부족하다 느껴지거나 불안하시면 정규도 듣긴 해야죠. 뭐 어떡합니까? 네. 방법이 없죠. 성적은 이제 본인이 챙기는 거니까. 네. 그런 거죠, 뭐. 하나 있네요. 자, 요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얘를 한번 써보면 이렇습니다. F의 0은 1이고요. 2네요. F의 2는 1이군요. 이러면 1. 자, F의 왜 2부터 했죠? F의 1은 4군요. 자, F의 2는 1이고요. F의 4는 3이고요. F의 4는 0이군요. 자, 얘를 1000번을 하나 했어요. 먼저 그래서 F의 0을 넣었더니 2인데요. 그러면은 F의 F0은 F의 2랑 같으니까 1이겠죠? 그럼 다시 이제 F의 0은 세 번 한 거는 결국 F의 1과 같겠죠?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F의 1 얼마죠? 예, 4입니다. 그리고 다시 F의 4번의 0은요? 이게 F4랑 같을 거니까 0이겠죠? 얼라
가지만 4의 배수 자 0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0이죠. 그렇죠? 네, 답이 0이 되겠네요. 2번은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지금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풀었다는 건 누군가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얘는 어려운 문제 사실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트로 갈까요? 프린트 하고요. 오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부터 역함수까지만 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기호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네, 절대값 하고 또 유리함수 나갈 건데 프린트 잠깐 볼게요. 프린트는 몇 번이냐면요. 9번, 13번, 16번 할 거예요. 어쨌든 오늘 숫자 안 돼 있는 분들 9번 먼저 할게요. 안 돼 있는 분들 나와 숫자 가셔야 돼요. 그거는 불만을 토하면 제가 기분이 안 좋겠죠? 그쵸? 네, 저는 여러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었는데 정작 여러분들은 할 걸 안 해와놓고 표정을 짓꾸리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지 않도록 합시다. 숫자가 별로 없어서 안 내는 사람이 없을 것 같긴 해요. 혹시 안 해왔다면 혼내진 않을 테니까 남아서 넘어갑시다. 자, 어쨌든 이거인데 F의 10번의 10 빼기 F의 9번의 10을 해달라고 했어요. 솔직히 말을 할게요. 이거는 일일이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F의 10번의 10은 F의 9번의 10과 같습니다. 오늘 잠깐 하나, 이거 F 10번 합성한 건데 잠깐 분리해 봤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자, F의 9번의 10이죠. 분리를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F라는 상자 어떤 상자죠? 이렇게 문제를 풀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입해서 푼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자, F라는 상자 어떤 상자죠? 들어오는 아이를 1을 빼준대요. 지금 누가 들어왔죠? 얘가 들어왔죠. 그러면은 F의 10제곱 10은 F의 9제곱의 10이죠. F의 9제곱의 10을 에서 1을 뺀 거랑 다름이 없죠. 이 친구는 얘랑 똑같으니까 F 상자에 이게 들어왔네? 그럼 얘한테 2 뺀 거와 진배 없죠, 위에 거는. 근데 거기다가 F의 9제곱의 10을 빼달라고 했죠. 어때요? 답이 마이너스 2입니다. 이 문제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10을 넣어가지고 10번을 합성해서 답을 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말했죠. 이 상자의 특징은 들어온 애를 1을 빼는 특징이 있대요. 용이 이렇게 안 풀어서 필기해야지, 그치? 봐봐. F라는 상자는 들어온 애를 1을 빼는 특성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10번은요, F 10번 합성한 거는 아무리 봐도 F 9번 합성한 거를 한 번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넣으면 이 상자에 넣으면 이 상자는 들어온 애 2 빼주니까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얘를 빼요. 마이너스 2죠. 구할 필요가 전혀 없는 문제입니다. 맞았지만 저렇게 안 풀었으면 필기해야죠. 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3명밖에 없으니까 신경을 써주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 반이 3명밖에 없어서 막 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신경 써주는데 여러분들 반이 3명밖에 없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좀 신기하게. 네, 여러 명이 있으면은 그냥 그런 걸 신경 안 써주고 그냥 제 수업을 하는데 듣던 말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네, 소수라도 좀 신경 써주고 싶었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도 막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니고 잘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잘 좀 말 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아쉬움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 잘 들으면 기분 좋아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3명밖에 없는 이 반이 나중에 만약에 인원이 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작년까지 제가 중3 아이들 4명이서 이제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반이 지금 벌써 1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살 차이 나는 애들. 네. 그때는 이제 애들이 신경 못 써드리겠죠. 그렇죠? 지금부터 말 안 들으니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도 있고. 자, 먼저 볼게요. 이 친구가 이런 걸 만족하는 애를 그려야 돼요. F3자에 FA 넣은 거랑 그 다음에 F에다 그냥 A 넣은 거랑
구하라고 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원래 푸는 방식이 있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얘는 자 내가 지금부터 A를 T라고 치환할게 라고 한다 치면 치환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네, 원래 치환하면은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T의 범위를 알기에는 조금 빡세긴 해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려면은 보세요. 제가 치환한 아이의 그래프를 찾으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 T축이고요. FA라는 함수를 그릴게요. 정의역이 A네요. 네 들어간 애가 A고 나온 애가 T니까 네 혼자 있는 애가 T고 여기 들어가 있는 역할하는 애가 A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제가 근데 FA를 그린다는 건 FX 그리는 거와 진배가 없어요. A를 쓰던 X를 쓰던 문자를 뭘 쓰던 그림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5니까 1 나오면 6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쵸? 이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1보다 작을 때 여기다 1 넣을게요. 혹시 6이 나오나 볼까요? 1 넣으니까 역시 6 나오네요. 1,6 여전히 지나네요. 이것도 확인해보는 게 맞죠? 이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서 푼 친구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한 명만 틀린 거 보면은 쉬운 문제가 아닌데 좀 이상해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이 친구를 그릴 건데 이 친구가 대칭축이 2분의 7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거든요. 대칭축이 2분의 7이고요. 얘가 금도 있는 것 같은데 금이 있나? 그렇죠. 3하고 4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나 봐요. 이런 그래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제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뭘 할 거냐면 3하고 4를 근으로 가져오니까 그걸 보이시죠? 3하고 4를 지금에 되는 거. 자, 이런 그래프가 FA인데 FA예요. 자, 이제 제가 FA를 T로 치환하면은 이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전에 T의 범위가 무한대네요. 쭉 아니면 쭉 T 다 나올 수 있네요. T 다 나올 수 있는 거 확인했어요. 네, T의 범위는 실수 전체. 네, 왜요? T는 이 Y축 세로값인데 이 그래프는 세로가 위로도 쭉쭉 뻗고 그 다음에 아래로 쭉쭉 뻗어서 다 됩니다. 다 나오죠. Y값이 안 나오는 게 없죠. 자, 이렇게 치환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제 써야죠. FA를 T로 치환했으니까 FT는 T가 돼버렸는데 FT는 T? 이번엔 T가 정의역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 왜요? 들어왔으니까요. 혼자 있는 거 아니냐고요? 들어온 게 좀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마도 Y는 FT랑 그 다음에 Y는 T랑의 교점을 보는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Y는 FT랑 Y는 T랑의 교점을 보는 문제가 된 거죠. Y는 FT 그래프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죠. 왜요? 아니 쌤, 이거는 A랑 T의 그래프였는데요. 어쩌라고 정의역이 T로 바뀐 것일 뿐이고 치역이 Y로 바뀌었을 뿐인데 Y는 FT가 이 그림이랑 다를 바가 뭐야? 똑같죠. Y는 T는요? 정의역이 T된다. Y는 T 누구랑 똑같이 생겼어? Y는 X랑 똑같이 생긴 거죠. 그러면은 FT라는 그래프랑 Y는 X라는 그래프의 교점으로 보는 거니까 내가 여기에 Y는 X를 그려야겠다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내가 Y는 X를 그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얘가 Y는 T 그래프고 얘가 Y는 FT 그래프구나. 두 아이의 교점으로 보는 거구나. 교점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교점을 보니까 1차 함수랑 만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얘랑 만나는 게 당연히 없죠. 왜냐면 평행하니까요. 그러면 2차 함수랑만 두 개 만나는구나. 2차 함수가 제어되는데 여기 T라고 할까요? FT니까 정의역이 T니까 이제 T라고 쓸게요. 얘랑 Y는 T랑 교점을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는 0인데 교점 구해보니까 2랑 6이었어요. 교점이 2랑 6이 나왔구나를 우리가 금세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 2랑 6이 나온 거죠? 아, t값이 2랑 6이 나온 거죠. 정답이 아니죠? 왜냐하면 문제에서 a 값의 합을 구해달라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t 값을 구한 거거든요. t 값을. a는 어떻게 구하죠? 아, 여기서 구해야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t가 여기 있었는데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FA는 t에서 t가 6가 나오거나 아니면 FA는 t에서 6이 나오거나 네, 쉽지 않네요. 제가 이 문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생으로 라이브로 냈을 때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한 명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오늘따라 더 집중 어려운 합성하면서부터 좀 어려워지는데 평상시처럼 대충 듣는 모습들이 좀 힘드네요. 진짜로요. 네. 관련된 문제 제가 좀 이따가 오늘 역함수 나가기보다는 합성하면서 이거 좀 자꾸 가야겠네요. 그래프까지 좀 이따가 제가 13번과 관련된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여러 개 드릴 거예요. 지금 이걸 들었으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대충 들었으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나중에 잔소리도 안 하겠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좀 스트레스네요. 네. 어려운 문제인데. 자, 이 과정까지가 어렵거든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가 어려워요.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FA를 처음부터 설명하는 거야. 이번엔 잘 들어. 필기 잘하고. FA를 T로 치환했어. 왜? 똑같은 애가 얘 치환해 봤어. 치환했는데 치환할 땐 치환체의 범위 구해야 돼서 이 치환체의 범위 구하려고 얘를 그렸어. 정의역이 A고 치환이 T래. 그러니까 A랑 T 그래프를 그려놨지 아까는. 그랬더니 흰색 그래프가 나오더래. 흰색 그래프 누구 그린 거야? 얘 그린 거지. 왜? Y는 fx 그리는 거나 T는 fa 그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거든. 그냥 문자만 바뀐 거지. 그랬더니 T의 범위가 실수 전체래. 오케이 구해놓고 다시 이제 치환한 목적이 얘네 T로 쓰고 싶어서니까 T로 써봤어. 이거 방정식이지. 난 잘 생각해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거는 함수인데 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건 방정식이지. x밖에 없으니까 x 넘겨서 얘네가 근 구할 거 아니야. 그치? 이 문제를 보니까 다시 한번 얘를 치환해서 t로 그랬더니 t밖에 없대. 이건 방정식이지. 함수가 아니야. 정의역 치역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 그럼 이 방정식 어떻게 풀까? 그래프로 풀어야겠다. y는 ft랑 y는 t랑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y는 ft 어떻게 생겼어? 여전히 이렇게 생겼어. 문자 t랑 y로 바꾸면 그림은 똑같거든. y는 t는 어떻게 생겼어? y는 t는 y는 x랑 똑같죠. 이렇게 생겼어. 교점을 구해봤어. 교점이 2차 함수랑밖에 안 만난대. 그래서 2차 함수식이 누구야? 얘야. 이 식이 얘야. 지금 정의역 t로만 썼을 뿐이야. 걔랑 y는 t랑 교점을 구해봤어. 2랑 6이. 2랑 6이 나왔어. 잘 들어. 내가 구한 값 누구 구한 거라고? t 값이 2랑 6인 거 구한 거.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a 구하라 했어. 정답이 8이 아니야. 두 개 더한 게 아니야. 문제에서 a 값 구하네. 이건 t 값인데? t 값인데? a 값은 누구랑 관련이 있어? a랑 t랑 관련이 있는 식이 이거였어. 내가 치환해 놓은 거. 좋아. 그러면은 fa가 2 나올 때랑 fa가 6 나올 때를 또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f에 뭘 집어넣으면 2가 나오고 f에 뭐 집어넣으면 6이 나오고 찾아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 다시 그럼 누굴 봐야 돼? 이번엔 정의역이 a가 된 그래프를 봐야 돼. 어렵죠? 자꾸 a랑 t랑 왔다 갔다 하니까. 얘가 fa식이네. 이 흰색 그래프가. 자, 이번에는 얘가 필요 없어. 왜? 나는 지금 FA라는 그래프와 Y는 2라는 교점을 볼 거거든. 자, Y는 2라는 선이 여기 있네. Y는 6이라는 선, 6이 얘구나. Y는 6이라는 선이 얘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그려놨으면 문제를 풀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한 명만 틀리는 거 말이 안 돼. 체크 한 명만 돼 있거든.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일단 넘어갈게.
내가 이게 9번하고 13번하고 프린트가 한 명밖에 체크가 안 돼 있어서 오늘 숙제 안 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진짜 열심히도 안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둘 중 하나지 그러면. 봐봐, 둘 중 하나지. 숙제를 했고 잘 풀어서 맞았기 때문에 대충 들었다. 그건 오케이야. 숙제를 안 했고 체크가 하나밖에 안 돼 있는데 안 듣고 있다. 어쨌든 듣고 극이지. 그치? 그래서 내가 오늘 뭐 한다 그랬어? 거짓말 아니야. 13번 관련된 문제 내가 비슷한 문제 한 4-5문제 가져올 거야. 이거랑 똑같이 푸는 거거든. 못 풀면은 그 사람은 혼나기보단 그냥 남아서 문제를 계속 풀어. 내가 추가 문제 줄 거니까. 오늘 너네들의 어떤 그 태도 때문에 그런 거다. 알았지? 어쨌든 F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고 싶을 때 A는 얼마일까? 라는 건 반대로 이 그래프에서 Y는 2가 나오는 X값, A값 누군데? 를 보는 거죠. 네, Y가 6이 나오는 A값 누군데? 보는 거죠. 얘네들을 다 구해서 합을 구하는 겁니다. 저 합이요? 이상하게 안 구할 거예요. 일단 이렇게 구할 겁니다. 자, 이 직선과 Y는 2가 만나고 싶대요. 이 직선과 Y가 2가 되려면 얘가 Y가 2가 나오려면 마삼이 나와야 되겠네요. 이건 쉽죠, 직선은. 근데 곡선은요. 얘랑 Y는 2랑의 교점 찾을 거예요. 찾을 수도 있는데 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차피 모든 A 값이 합이니까 이 둘의 합은 정확히 대칭축의 2배죠. 대칭축이 2분의 7인데 얘 더하기 얘는 아무리 봐도 7이네요. 그쵸? 이처럼 대칭축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자 들어볼까요? Y는 2가 나오게 하는 A는 하나, 둘, 세 개인데 이 세 개를 더할 건데 이 두 개는 7 더하면 얘는 마삼이니까 4네요. 합이 4. 자 위에 거 볼까요? 제가 선을 그었는데 얘네 둘이 Y는 6이 나오는 애들이래요. Y는 6 나오게 하는 A래요. 얘네 모두 2차 함수 위에 있는 애들이니까 둘 더하면 안 봐도 뻔하게 7이네요. 답은 11하죠, 그쵸? 네, 답 11입니다. 모든 A 값을 하면 11이에요. 이 문제는 센수하게 없는 좀 어려운 문제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인 것 같죠? 3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4점짜리가 맞아요. 28번이면. 자, 16번을 하겠습니다. 16번. 어차피 시험 기간 다가와서 제가 급한 마음을 먹지는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만 여러분들 진도 나가고 다음 주에는 시험 대비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안에 함수 끝내는 거 그냥 목표로 하려고요. 유무리 함수 조금 천천히 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이 함수가 너무 중요해서 또 얘기하면 입만 아프죠. 함수 엄청 중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하는 말을 지금 믿어주는 사람이 현명하겠죠. 나중 가서 털리고 등급 안 나오거나 후회해봐야 이미 안 나온 등급 복구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걸 많이 경험 안 해봤죠? 되돌릴 수 없는 거에 대한 후회? 내신 성적은 되돌릴 수 없거든요. 제 시험이 없어요. 이게 엄청 무서운 거라 하면 잘 모르셔서 아쉽네요. 잠들게요. 제가 만족시키는 1차 함수 hx가 있대요. h에다 k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네요. 네, 상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F상자에 X 나오면 뭐래? 2배 한대. F상자는 2배 해준대. G상자에 뭘 넣으면 뭐래? 더하기 1 해준대. 넣은 애에 더하기 1을 할게. 네, 이걸 막 대입하고 적가지는 것보다는 자꾸 이런 상자 마인드 가는 게 중요하죠. 그쵸? 이 마인드 장착해야 돼요.